오늘 수업도 녹화를 좀 뜰게요. 우리 아픈 친구가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뭐 방학 때 수업하다가 이제 뭐 정상적인 수업 학기 중에 첫 수업이네. 첫 수업인데 절반이 아프네. 이야, 요즘 세대가 참 대단한 시대다. 좀 있으면은 더 발전하는 메타버스에서 그냥 다 수업할 수도 있겠다. 메타버스. 실제로 옆에 있는 것처럼 다 거기 다 앉아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기술이 되면 되겠지. 이제 캐릭터 처음에는 캐릭터를 앉혀놓겠지. 근데 더 기술 되면은 자기 실물을 뜬 그 본체가 앉을 수 있겠지. 그 가상의 본체가. 메타버스 그 원서에 근데, 음성을 안 넣던데. 응? 채팅을 되는데 음성을 안 넣던데. VR로 지금은 가능은 한데 당장은 VR로 하는 게 장비가 보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VR 끼면 어지럼증도 약간 있고 해서 아직은 완벽한 기술은 아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몸은 어디에 있지만은 우리가 한 곳에 온라인으로 가상의 공간 속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뭐 화면도다가 탁 띄울 수도 있고 칠판도 판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니네가 크면 아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 만약 니네가 어른됐을 때 코로나 말고 다른 팬데믹으로 또 전염병이 퍼진다. 그럼 다들 그 독립된 공간 속에 있으면서 멸균된 공간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모이겠지 그때는. 그만큼의 기술이 발달하지 싶은데. 근데 당장에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가 최선의 시스템이야 지금. 어쨌든 학기 개학하고 첫 시간인데 이 절반이 아프다는 건 참 충격적인 일이다.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는 수업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너희들을 대신해서 공부를 해준 사람은 아니야.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노력을 전해줄 수 있는 기술은 없어. 나는 뭐 해주는 거냐면 너희들에게 수학 내용 설명을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수학을 배우는 거지. 이제 배워가는 거야. 이 내용 이런 의미였고 이건 이렇게 써먹는 거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서 난 이런 걸 연습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워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뭐 하냐면 혼자서 뭐 해야 돼? 익혀와야 돼. 그 수업 때 내가 뭔가 내용을 들었어. 와, 열심히 막 설명 듣고 이게 이걸 뜻하는 거였구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 근데 돌아서 가지고 집에 가다 보면은 수업 내용들이 다 잊혀지거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들이 막 들어온다. 이 감각기관이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각, 그다음에 청각. 주로 이제 우리 시청각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쓰는 건 촉각이거든. 손의 감각, 촉각. 그리고 우리 사용 안 하는 건 이제 미각. 수업 때 수학 공부하면서 뭐 맛보고 하진 않으니까. 미각 안 써. 또 무슨 감각을 안 써? 후각. 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감각이 미각하고 후각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어. 와, 선생님 향기로운 향이 나는데요. 수학 문제 잘 풀려요.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 주로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쓰고 요 주로 세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수학 공부하게 될 거야. 근데 이 감각 기관에서도 특별히 내가 주의 집중하는 내용만 어디에 들어오냐? 이게 단기 기억이야. 다른 말로는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인데 다른 말로는 워킹 메모리라고 돼. 그러니까 이게 데스크 책상이야. 우리 서재에 보면 책이 많은데 서재에 꽂혀있는 책을 내가 딱 읽을 수는 없지. 읽으려고 그러면 그거 꺼내가지고 내 세상에 이렇게 펼쳐야지 그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공부한 책상 위에 어떤 책들을 펼치고 내가 분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당장에 써먹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 주의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단기 기억 속에 들어오게 돼. 여기서 막 작업이 일어나고 너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일어나는 그 과정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요때 배웠어.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시간 지나면 까먹는다 했지. 왜냐하면은 이 단기 기억은 길어봐야
유지 시간이 20분에 30분 정도밖에 안 돼. 휘발성이야. 시간 지나면은 여기 있던 내용들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 들어차. 너희들 뭐 깨어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루 종일 있어본 적 있어? 없잖아. 계속 생각이 변하고 내가 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잖아. 얘를 치워버리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라져버리면 안 돼. 그게 곤란한 거야. 그래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 배웠던 것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어디로 옮겨? 장기 기억 속에 옮겨야 돼. 롱텀 메모리. 이게 뭐냐면 얘는 사라지지 않는 공간이야. 너희들이 평생 안 까먹고 있는 내용들이지.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장기 기억 속으로 넘기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넘기려고 그러면은 습을 해야 돼. 습. 이게 반복 학습이야. 반복을 자꾸 의미 있는 반복을 자꾸만 해야지 사라지고 사라질 내용들이 원래는 본능 속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장기 기억 속에 쌓여가지고 지식을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그 활동을 대부분의 아이들 중하위권 이상 아이들은 그런 활동을 안 해. 그래서 배워서 약간 이해했지만은 쌓이는 게 없이 사라져버리고 약간 이해했다가 쌓이는 게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게 6년, 7년, 8년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수학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그동안 쌓인 게 없어. 기초가 없어. 수학 기초 없이는 그 다음 가정이 잘 안 되는 과목이거든. 잘 못하겠어요. 되는 거고. 그걸 충실히 해온 친구들은 당장 배우는 거 이건 너무 쉬운데 저 선행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는 많이 나와. 막상 우리 반에도 선행을 중3까지 다 끝낸 친구도 있긴 하거든. 다 끝냈던가 뭐 대충 나갔던가 끝낸 친구도 있긴 하거든. 왜냐면 잘 쌓이다 보면은 그 다음 과정이 되게 쉬워. 근데 지금 하는 과정을 얼마나 잘 장기 기억 속에 옮겨 놓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애들을 가만히 놔두고 풀어놔버리면은 지금 한참 막 뛰어놀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몸으로 뛰어놀았지만 지금 정신적으로 뛰어놀거든. 게임에 빠지고 뭔가에 빠지고 해가지고 이 뇌에 자극을 주는 이 학습에서 습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인간 본능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세포가 어떻게 돼? 파괴돼. 터져버려. 세포가 조금씩. 그 세포가 상처를 입어. 그 세포가 상처 입으면 그 다음에 몸에서 뭐 어떤 자극을 일으켜? 상처라는 것은 막 꽂힌단 말이야. 근데 꽂히는 과정에서 근육이 부피가 팽창하는 거야. 왜? 이만큼의 자극을 받았더니 내 세포가 못 살아남네? 더 튼튼하게 고쳐야지? 다음번에는 내가 이만큼의 자극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게 튼튼하게 고쳐야지 하면서 고쳐진 것들은 그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몸짱이 막 되는 거지. 근데 그 근육을 파괴시킬 만큼의 그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상 운동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 나의 한계치가 되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서부터 근육들이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할 건데 그 고통을 인내해야지 그 자가치유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거든. 근육을 키우는 것도 그 정도로 힘들어. 근데 똑같이 이건 정신적인 세계의 일이잖아. 육체적인 세계가 아니고. 물론 뇌가 물리학적으로 뇌에도 세포들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연결되는 과정 속에 그 세포들이 등치가 커져야 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 다리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야지 그 뇌의 전기 흐름이 빨라져가지고 뇌가 똑똑해져.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대부분을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말할게. 이 세포를 괴롭혀가지고 근육 키우는 것처럼 정신적인 지식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뇌를 괴롭혀야 돼. 그 뇌를 괴롭히는 걸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라고 해. 뇌가 받는 그 자극을 스트레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이 세포가 터져나가는 걸 싫어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 왜?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안 겪으려고 막 밀쳐내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본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 같은 거 받아들이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거는 큰 사고 과정 없이 그냥 막
본능적인 그런 감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안 줘. 그냥 뇌가 잠을 자고 있어도 게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활동에 빠져드는 거야. 거기서도 막 보상도 주고 막 업그레이드 막 레벨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들려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른 되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른과 유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속에는 비어 있단 말이야. 소프트웨어들이 비어 있단 말이야. 내용은 없어. 기능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내용은 안 가지고 태어나. 내용 가지고 태어나면 난리 나지. 애기 때 다 알고 뭐 엄마 젖 먹기 좀 창피한데 우유를 주세요. 좀 난리 나버리거든. 근데 살아가면서 내용을 채워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 채우는 과정들을 거부를 해버렸어. 그 상태로 어른이 돼버리면은 이게 어른이 해야 될 기본적인 행동, 상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해낸단 말이야. 그럼 다른 어른들이 그 어른을 봤을 때 이 어른을 정말 어른으로 대우할 수 있는가? 청소년들이 이 어른을 봤을 때 이 어른을 어른으로 볼 것인가? 그보다 어른들이 이 어린 어른을 봤을 때 성인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 그 어른 때는 우리 중에 뭐 자기 자산이 내 자산이 부모님 자산 말고 내 자산이 뭐 한 30억 이상이 있다. 그럼 30억이면 조그만 꼬마 빌딩 한 개 살 수 있거든. 꼬마 빌딩 한 개 사면은 한 달에 월세가 한 200만 원씩은 나와. 그럼 그걸로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지. 근데 우리 중에는 자기 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그런 친구들은 없어. 내가 지금까지 20년 하고 나면서 자기가 30억 이상 가지고 있다 한 명도 못 만나봤어. 없더라고 학생들 중에서는. 뭐 이건희 아들들이 학원 온 적이 없거든. 지방이라 가지고. 나머지 그런 아이들은 뭐 해야 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번다는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그 대상 보상을 받아야 돼. 근데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채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일하려고 온 성인을 봤더니 얘는 나이도 먹어서 성인의 나이야. 미성장 안에 성인이야. 근데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인지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버리면 채용 못 하는 거지. 일을 시켰는데 얘가 문제 일으키면 더 소리가 더 크거든. 어떻게 일을 시켜? 취업이 안 돼. 그럼 그 성인은 어떻게 살아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거든. 우리가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야. 우리 지금 세상들은. 근데 몸은 어른 되어 있어. 근데 정신이 어린 안 돼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른으로 안 봐줘. 나 어떻게 살아가지?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막막해지는 거야. 그래서 몸이 커가는 만큼 이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도 점점점 성숙해 나가야 돼. 근데 그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거. 누구나 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견디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커져 있을 거야. 그 근력 키우는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거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근육이 커져 있거든. 그랑 똑같아.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약간 또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해. 공부하는 거를. 정상적이라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 자극을 받거든. 싫어하거든. 뇌를 괴롭혀야 되니까. 뭔가를 막 만들어내라. 생각을 해. 만들어내. 응용을 해. 막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야. 하지만 그걸 안 겪으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알차게 잘 겪으면은 어른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약간 달라지는 게 자기 능력 하에 따라서 자유가 주어진 정도가 달라질 거거든. 누구나 다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나 일주일에 4일 일하고 3일은 여행 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돼 이거. 내 직장이 5일 동안 일하라 그러면 이거 못해. 근데 자기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막 애를 써. 그걸 스카웃이라고 해. 아, 우리 회사가 아주 건실한 그 좋은 회사인데 당신 보니까 재능이 참 있어 보여.
당신 우리 회사로 와줘. 대신 내가 딴 데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이런 대우를 해줄게 하고 막 데려가려고 하잖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조건 걸 수 있지. 저는 4일만 일을 하겠습니다. 3일은 연락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 생활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발 채용해 주세요. 저를 제발 써주세요. 어떤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채용이 돼버리면 자기 주장 못하는 거야. 하는 거 다 해야지. 이게 어릴 되고 나면은 자기 능력이 있어, 능력. 그 능력치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유도가 달라져.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어른들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2, 중3, 고1, 고2, 4년을 열심히 보내야지 고3 때는 야 공부하지 말고 놀자 해도 안 돼. 나 당장 시험 봐서 대학 가야 돼 하고 공부할 시기가 찾아올 거거든. 그래서 남은 4년을 열심히 해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능력에 맞는 최소한의 대학을 갈 거고, 대학 가고 나면 또 대학만의 또 세계와 룰이 있기 때문에 정해서 잘 지낼 거야. 그때 또 대학생활 4년 잘하고 나면은 아마 좋은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도 문제없이 잘 해나갈 거야. 관계로 지금 대학 가기 전 4년은 잘 보내야 돼. 고3은 뺐어. 고3 때는 하지 말래도 해. 당장 시험이라서. 자기가 뭐 더 해달라 그러지. 그래서 이 4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공부고, 학교 성적 공부고, 그 학교 교과목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수학이야. 수학이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측정하는 게 제일 좋은 과목이거든. 수학이 모든 교과에 대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그 과목이다. 그래서 이거 왜 깜빡거려 자꾸.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이 뇌를 괴롭히는 과정이라서 쉽지 않으니까는 당연히 어렵고 재미없고 조금 괴로운 과정일지라도 참고 잘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운 것들을 습을 해서 이 장기 교수에 잘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얘를 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글자 보고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뜻이야, 이렇게만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이렇게 막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얘는 이해한 것 같아, 얘도 이해한 것 같아.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딴 친구들이 이해됐으니까 내가 물어보기 좀 부끄러워. 그래서 안 물어봐. 그럼 어떻게 돼? 대부분 얘는 모른 채로 또 지나가게 돼. 다음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내용 나올 때 그 전 내용 물어보기 또 어렵거든. 그게 쌓이다 보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딴 친구들이 알고 모르고랑 자기가 알고 모르고랑 상관이 없어. 자기가 모르면 물어보는 거야. 왜? 내가 배우는 거지. 딴 친구는 자기 대신 배우는 거 아니잖아. 내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설명해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수업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과정들을 자율에 맡기게 되면은 어떤 친구들은 잘해.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자습을 잘 해와. 숙제 잘 해오고. 근데 간혹 숙제를 잘 안 해오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어른이 되게 하려고 숙제 검사를 하는데, 우리 하는 검사 방식은 이만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채점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딸 만큼 나가, 한 시간에. 그다음 나오고 나면 첫 번째 뭐 하냐, 진도 나간 만큼 개념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두 번째 뭐 하냐, 깜빡거리지 왜 이러냐. 잘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이 채점이야.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해봐야 돼. 그럼 채점을 해보면은 뭐
쌤처럼 수학 천재가 아닌 이상해. 농담이고 나도 처음에 많이 틀렸어. 틀린 문제, 오답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오답 문제는 뭐 하면 돼? 여기 와서 물어. 아, 무조건 질문한다.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야. 오답이 나왔으면은 자기가 그 오답이 왜 틀렸는가 분석을 해야 돼. 쌤 지금 모르는 오답 문제인데 어떻게 분석해요? 그래서 문제집마다 뭐가 달려 있어? 해설지가 달려 있는 거야. 왜 틀렸는가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보다 보면은 해설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틀린 거구나라고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분석하다 보니까는 나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분석이 안 돼. 그런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럼 뭐 하냐? 분석하다가 막힌 부분 이거는 질문을 해야 돼. 쌤 여기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쌤 3번 틀렸는데 3번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3번 틀렸는데 이게 이런 과정 진행되다가 여기서 막혀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해줘야 돼. 그러면 이것은 네가 뭐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풀면 된다. 내가 해답을 줄 거야. 그러고 나면 그래서 이게 됐구나 풀리잖아. 그러면 뭐 하냐? 이 막혔던 부분에다가 내가 처음에는 왜 모르는지를 적어놨을 텐데 그다음 설명 듣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다시 달아줄 거야. 누가?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은 이 표준적인 문제집이 자기만의 문제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가시면은 나중에는 또 똑같은 문제 오답이 나오더라도 이게 원인이 밝혀지는 거야. 왜 틀렸는지. 내가 똑같은 데서 계속 막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도 생겼는지 그런 원인들이 나오면서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다 세밀하게 조정이 돼서 잘 고쳐질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로봇이야. 이 팔이 가동을 안 해. 갑자기. 쌤 3번 모르겠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팔 통째로 갈게요. 뚝 끌어내가 세 팔로 뚝 붙이는 거고. 가동을 안 해. 가동 왜 안 하지? 회로에 어디가 끊겼나? 부품 어디 기어가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안 몰리나? 하고 연구를 해서 찾아봐. 이 부품 한 개가 잘못됐구나. 이 부품이 타버렸구나. 그 회로 한 개만 딱 갈아줘. 그럼 움직여. 어느 게 더 효율적이야? 두 번째 거. 다음번 또 고장이 나. 근데 또 원인을 막 분석을 해. 그렇게 여러 번 겪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 팔에 문제가 생기면은 감이 오겠지. 이번에 어떤 문제일 것 같다라는 감이 올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 생겼어. 자가 수리가 가능해져. 그게 능력이야. 맨날 선생님한테 3번 모르겠어요.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끝. 그러고 복습도 안 하고. 왜? 그때 이해됐거든. 자기가 아는 줄 착각하고 넘어가고 이제 수학 다시 안 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이 팔을 원인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정비하거나 하는 능력이 안 생겨 별로. 그래서 당장에는 그게 귀찮을지 몰라도 이해를 해서 가면 개념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분석하다 안 되는 건 도움받은 것들은 내가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설지에다 달아놓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 전문가 될 겁니다. 그럼 틀리려 하는 문제가 안 생겨.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 생기느냐? 그 중에 뭔가를 자꾸 안 해. 쌤, 채점 안 했네요. 뭐 안 해. 자꾸 뭔가 하나 빠뜨려. 여기다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적으라 했는데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안 적어. 또 그냥 쌤 3번이 안 돼요. 물어봐.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안 한단 말이야. 왜? 귀찮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귀찮다고 안 하고 내가 그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만큼 못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그건데 병원에 가가지고 쌤 저거 몸이 아픕니다. 그럼 의사쌤이 뭐라 그러게? 어디가 아픕니까? 저 몸이 좀 아파요. 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그냥 아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간 입원해 보시고 모든 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자기 삶이 유지가 돼? 안 되잖아. 비용도 엄청 깨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모든 걸 다 검사하려고 그러면. 근데 쌤, 이 뭐 세 번째 마디 손가락에
여기 관절이 욱신거립니다. 그럼 그것만 좀 검사하면 되거든. 그거 똑같은 거야. 3번 모르겠어요. 3번 왜? 어디가 문제 생겼어? 못 풀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통으로 3번을 다 설명해 줘야 돼. 근데 어떤 친구는 3번을 제가 틀려서 다시 봤는데 3번 풀다가 보니까 해설에서 이 부분에 막혔어요. 그래? 그럼 이건 말이야. 네가 왜 막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은 보다 구체적인 치유가 되기 때문에 더 실력 쌓기에 더 유리해진다.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같은 시간에.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 그 시간 동안 내가 뭔가 자꾸 알려줄 거거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더 많이 알려줄 수가 있고 이 공부하는 친구도 점점점 이 아까 로봇 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걸 예측할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예측할 수도 있고 고전한 부분 찾게 되면은 스스로 자아치유도 할 수 있고 그 능력도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선생님이 대학 4년간 교육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사고를 활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면서 터득한 내용이고 20년 동안 실제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터득한 내용 방법입니다. 분명히 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근데 귀찮다고 안 하면 자기가 그만큼 손해 보는 거야. 나는 물어볼 거야. 3번 모르겠는데요. 3번 어디를 모르겠어? 왜 문제가 됐어? 라고 물어볼 거야. 근데 연구 안 하고 와가지고 분석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모르겠다니까요. 이래버리면 다시 돌려보낼 거야. 이렇게 분석해보고 와. 모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독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적용 잘못된 것도 있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을 수업 시간 전까지 사진을 찍어서 문제 풀고 공부한 내용들을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숙제 검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개념 복습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은 분석하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근데 이런 게 있어. 나는 목표가 100점이 아니야. 난 목표가 예를 들어서 70점이야. 70점이면 평균이거든. 대략. 근데 시험 문제에 100점짜리 정도가 맞춰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어. 나는 이 문제는 풀기 좀 힘들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패스해도 괜찮아. 왜 안 풀었어?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엄청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이게 쉬운 문제였으면 내가 다시 설명해주고 풀려고 할 거고 안 넘겼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였으면 그래 이거 안 풀어도 괜찮아. 목표하고 안 맞는 문제잖아. 넘겨버리면 돼. 그 숙제가 어느 날은 막 10장 풀어와라. 10장 풀려고 하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 사실은. 10장 풀어 이렇게 나갔어. 어떤 날은 그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막 애들 진짜 공부 안 하고 막 숙제 안 하면 빡쳐가지고 야 10장 풀어와. 한 3시간 모인 거지 막 이렇게 애들 안 풀어가지고. 내일까지 안 풀으면 죽을 거야 막 이런 자세로 생기가 막 겁주고 막 해. 10장 나왔어 막. 그러면 실제로 하루 동안 10장 못할 만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뭐겠어. 공부를 하고 오라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오면 돼. 한 만씩 하고 한 만씩 올리고 하면 돼. 10장이 안 되면 나는 죽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 그럼 반성하고 공부를 해서 오라는 거지. 이게 진짜로 10장이 안 되면 너 죽인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야.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벗어났거나 내 일정상 이게 못하는 내용이 분량이거나 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라는 거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풀 수 있는 건 풀어와라는 그런 의도지. 저 어디 갔다 오냐고 못했어요. 한 문제도 안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 할머니 갔다 왔는데요. 하루 종일 할머니 집에 있었니? 그건 아니잖아. 할머니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할머니랑 얘기했니? 그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안 해가지고 못 해오는 거잖아. 중학생이 바빠봐야 얼마나 바쁘겠어. 우리 다 알잖아, 대충은. 근데 30분이든 1시간도 분명히 여유 시간 있었을 텐데 그 시간마저도 안 했다는 거지. 왜? 나는 이유가 있다는 변명을 대고 있거든, 자기 스스로.
난 오늘 할머니 집 왔는데 그 자기 변명을 막 대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네,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어제 할머니 집 가서 가족들 잔치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돼야 되는 거지. 할머니 집에 가느라 숙제를 아예 못 해왔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따라와 주면은 뭐 수학 공부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막상 수학 공부 해보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 해결 가능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알려주면 좀 단시간에 해결 가능해.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결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길어질 거야. 중3 정도 돼도 가능은 한데 시간이 조금 들어가. 근데 중2 정도면은 중3보다 약간 짧게 끝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더라도 보강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서 그동안 내가 잘 안 돼가지고 몰랐던 게 있더라도 보완이 가능한 시기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수학은 뭐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공부에 관한 건 그렇고 절대적으로 우리 수업 때 지켜야 되는 거 내가 늘 얘기하는 거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만약에 뭐 오늘 수업 끝났는데 친구들이 진짜로 내가 놀고 싶은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놀았어. 놀다 보니 시간 갈지도 모르고 놀았어. 숙제를 못했어. 큰일 났네. 혼나겠네. 그러니까 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쌤 어제 제가 아파서 뭐 어디 갔다 오느라. 그러면 그 거짓말이 아이들은 거짓말이라고 어른들이 속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어른들은 니네도 나중에 니네도 어른 돼 보면은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경험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나도 거짓말 해봤고 이제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을 지금 수만 명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 거짓말하면 보여 그게. 당장에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연관 찍어보면 이게 아닌데? 그 느낌이 와. 그래서 학생이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나랑 신뢰가 깨져. 얘 못 믿겠는데? 이래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그럼 한 반에 수업이 힘들어. 정말 놀다가 못했으면 놀다가 못했다고 말을 해줘야지. 못 풀었으면 못 풀었다고 말을 해줘야지. 못 풀어놓고 답지 보고 동그라미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풀었어. 이렇게 거짓말 해버리면은 문제가 꼭 생긴다. 안 했으면 그냥 안 했다고 말을 해. 그렇다고 내가 때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야. 너희를 뭐 꼽주고 쥐어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 거짓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시대가 달라졌거든. 선생님도 옛날에 처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학원 강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체벌이라는 게 있었어. 학교에서도 체벌이 있었고 숙제를 안 해왔거나 준비물 안 가져온 친구들 특히나 교재 같은 거 안 챙긴 경우도 있거든. 수업하기 전에 복도에 줄 세워가지고 다 때리고 시작했어. 그때는 한 반에 한 20명씩 있거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나가. 딱 두드려 맞아. 그러고 수업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허용했었고 대중들이 부모님도 애들이 맞고 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애들도 맞는 걸 당연히 생각했었어. 그래서 우리도 때리는 게 당연했었고.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 때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은. 지금 사는 다 왜 때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맞는 게 당연해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은 잘 안 계셔. 그래서 나의 역할 다시 말하지만 나의 역할은 수학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이고 너희들 모르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지 너희를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한 번 하는 순간부터 신뢰는 무너지니까 서로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 수업 시간이 몇 시까지냐? 20분까지인가? 20분까지 야, 이 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벌써 10분 돼 버리는데.
오늘 지금 눈앞에 보는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온 친구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첫 시간 수업 듣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근데 실제로 내용을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수업 시간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 줄게. 맞다. 너 안 들었나? 얘는 어. 못 들었었어요. 월수금 격일로 월수금은 5시 반부터 50분. 화목은 7시 반부터 50분. 5시 반, 7시 반. 또 질문. 책을 읽어라고 오늘 출석하라고 책정 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당장 고민 중이네. 10분 동안 내용을 좀 나갈까 아니면 얘기를 좀 더 OT를 좀 더 할까 고민 중이긴 하네. 책이 있어. 준비돼 있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 더 질문 없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잠깐이라도 수업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집이거든. 개념 설명은 쌤이 따로 해줄 거고 문제집은 실제 수학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그 문제를 모아놓은 게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은 수업 때 들으시고요. 수업 때 들었던 그 개념 진도만큼 문제집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은 우선은 일수와 수란, 속수라는 큰 대단원이 있고요. 수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을 배울 거고 세 번째는 그 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등식, 방정식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등식, 방정식 그 다음 단계인 함수를 배우고 마무리 지을 거야. 물론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은 한 번씩 다 배웠을 테니까 할 거고 처음에는 수부터 배울 건데 자 수라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수학을 다룰 때 모든 수를 다 알려주진 않았어.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주로 어떤 수를 알려주냐면 자연수를 알려줘. 영과 자연수. 근데 자연수를 알아도 초등학생들한테 뭐는 안 물어보냐. 3 빼기 2가 얼마게 이런 걸 1학년한테 물어보잖아. 이거는 물어봐. 3 빼기 얼마게 1 이렇게 하는 거. 3 빼기 1은 물어보잖아. 네. 그리고 쌤이 중간중간에 발문을 막 하거든. 질문이란 게 있고 발문이란 게 있는데 이제 너희들은 구분 안 해도 괜찮고 발문이라고 자꾸 뭘 물어볼 거야 내가.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뭐 한 10명, 20명이 앉아 있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그 누구 한 명씩 뭐 예주야 이거 뭐니? 뭐 한 명 일 다 되고 한 명씩 다 물어볼 수는 없거든. 내가 한 번에 물어보는 거니까는 다 한 번에 다 얘기해 줘야 돼.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는 야 이거 1 더하기 이거 뭐지? 하고 물어봤는데 쌤이야 얘기하든 말든 난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 격이니까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도 자꾸 말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감각기관 자꾸 활용하라고. 말하면은 자기 청각도 활용되거든. 그리고 쌤이 낚시하는 질문도 자주 할 겁니다. 낚시하는 질문. 잘못된 건데 이거 맞지? 하면서 물어보는 것도 자주 있을 거야. 그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구분해내야 된다. 무조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이런 걸 안 물어보잖아. 2 빼기 5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니?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봐? 근데 답이 얼마야? 마3. 답이 마3인데 초등학생들한테 누가 마3이라는 답을 요구를 해? 안 하거든? 왜 안 하냐? 그들이 알고 있는 수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얼마 이런 건 없어. 자연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달고 있는 놈이 없어. 수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중2인데 중2들은 어느 만큼의 넓은 수를 다룰 수 있냐 했을 때 어느 만큼의 수를 다룰 수가 있어? 우리는 유리수라는 수까지를 다룰 수가 있어.
유리수라는 범위까지. 유리수라는 범위 안에 어떤 수의 종류들이 막 담겨 있을 거야. 그까지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뭘 알아내는가? 유리수라 그러면은 뭘 말하는지, 어떤 수를 유리수라 말하는지 유리수의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 뜻이 뭡니까? 총수 아니 알면 아는 만치 말하면 돼. 틀려도 괜찮고 일부만 알아도 괜찮아. 아는 걸 자꾸 얘기 안 알고 있으면. 정환이도 이거 처음 배우는 거라 가지고 못 외웠구나. 이 정의라고 나오는 것들은 외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쌤 이름이 얘동희인데 니네들이 내 이름을 이해를 할 거야? 이해를 해가지고 풀어내가지고 쌤 이름 막 부르는 거 아니잖아. 이건 부모님이 지어준 거기 때문에 외워야 돼. 정의라는 것은 수학자들이 이 뜻을 정해놓은 거야. 그게 뭐라고 적였는지를 외워놔야 돼. 얘는 뭐냐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교재에도 나와. 어떤 교재든 다 나와. 근데 그게 보통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뭐 알파벳 해가지고 B분의 A 하면서 뭐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A, B는 정수고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됐을 거거든. 근데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런 알파벳 A와 B가 중요하냐? 그 혼자 중요하지 않아. 걔가 어떤 의미 대신에 표현된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이 A, B 정체는 뭐라고? A, B 정체는 뭘 표현하려고 A, B라 쓴 거라고? 정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A와 B를 대신 쓴 거지.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다 뭐라 부른다? 유리수.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걸 한 번에 말하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1, 2, 3 이런 자연수들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여놓은 것과 그리고 0 그리고 1.7 뭐 2분의 7, 3분의 5 이런 소수 및 분수들 이런 수들이 다 어떤 수라고? 다 유리수야. 그래서 이런 수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단원이 이번 단원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남은 시간에 뭔가 내용을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2, 3분 안에 내용 끝낼 수가 없어. 설명을 하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OT가 뭐냐면 어떤 수업을 처음 진행할 때 그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OT라고 하거든. 어떻게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어떻게 진행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걸 준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OT 수업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듣고 문제 풀어오는 것들은 내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안 풀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안 풀어도 될 것 같다. 내일은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할 건데 내일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하게 되면은 그때 들은 만치 문제를 해결해 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더 질문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한 1, 2분 정도 시간 남았거든. 내가 첫 시간에만 질문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수학 관련 외의 내용도 첫 시간에는 질문을 받습니다.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